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본 의원에게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지난 2월에 366회 임시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맞습니다. 예. 한반도 긴장 완화의 평화 정책을 위해서 또 동북아 세계 평화를 위해서 UN 제5 사무국 유치를 추진한다고 제안하셨습니다. 도지사께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럼요. 예, 지난 2월 달에 저 5분 말을 하셨죠. 지난 2월 이후에 UN 제5 사무국 유치와 관련돼서 혹시 추진된 사항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도에서 안명교회님 그 취지와 방향 전체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DMZ 오픈 페스티벌에서 두 개를 내세우는 기치와 평화와 생태입니다. DMZ 평화 걷기 대회 하면서 주한 외교 사절 한 20여 분과 작년에 이어서 또 5분 발언하시고 나서 제가 금년에도 같이 걸으면서 대화를 좀 나눴습니다. 금년 4월과 6월에는 평화 토론회도 열면서 그런 분위기 조성에 저희가 나름대로 애를 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며칠 뒤에 제가 오픈 페스티벌의 큰 행사로 DMZ 에코 피스 포럼이라는 걸 합니다. 제가 그 한 세션에 기조 세션에 제가 이제 좌장을 맡아서 하는데 국제적으로 영향 있는 분들이 독일에서 2분, 스웨덴에서 1분, 남아공에서 1분 오시고 우리 국내에서는 조직위원장인 최재천 교수가 오는데 제가 그 좌장을 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제가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네, 아무튼 그러한 기획을 가지고 또 본 의원이 제안했던 그런 내용도 포럼에서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예. 사실 중요한 건 이제 중앙하고의 소통입니다. 저는 뭐 지사님의 역량이나 능력을 봐서 충분히 중앙하고 소통하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빠른 시간 내에 제가 외교부 장관하고 총리께 직접 만나가지고 저희가 생각하는 북부특별 자치도와 함께 이 건도 같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 자리 필요하면 저도 좀 불러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5 유엔 사무국 유치에 대한 부분은 사실 경기도 역할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지 세수라든지 또 기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그런 부분을 다 검토하신 거죠? 네네. 그 만약에 유치를 하게 되면 기대 효과가 얼마일지에 대해서 계량적으로 따져보긴 좀 어렵고 계량적인 것보다 무형의 이 지금 분단된 상황에서 안보 문제라든지 또는 북부 발전을 위해서 그런 면에서 그런 계량적 인 것보다 정성적인 그런 효과가 훨씬 크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지사께서 그 공약하신 북부의 평화 번영 기회 만드는 경기라는 공약 저도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한 일부분이 UN 제5 사무국 유치라고 저도 기대를 심지 않습니다. 만약에 UN 제5 사무국을 유치한다면 파주를 중심으로 한 김포, 연천, 동두천 등 접경 지역이 최적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지사님께서 동의하십니까? 네, 동감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한 지사님께서 이런 부분을 다 말씀해 주신 거 보니까 TF라든지 이런 부분 좀 준비 중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만약에 하게 된다면은 가장 좋은 방법은 외교부와 경기도가 공동으로 뭐 TF를 만든다든지 하는 거가 되겠죠. 우선은 윗선에서 같이 하는 걸 제가 먼저 추진해 보고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경기도가 UN 제5 사무국을 반드시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경기미래교육 캠퍼스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보이는 화면은 경기미래 교육 파주 캠퍼스 전경입니다. 도지사께서 지난 5월에 경기미래 교육 캠퍼스의 적극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지시하시고 또 직접 파주 캠퍼스를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가서 보신 소감이 어떤가요?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하나는 굉장히 좋은 인프라를 갖고 있구나 하는 게 하나였고 두 번째는 그런데 이 활용도 면에서 굉장히 미흡하구나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환경의 변화에 대한 부분을 대응하지 못하고 또 도민들도 관심에서 점점 멀어지고 찾아오는 이가 없으니까 캠퍼스는 고요하고 뭐 적막하기는 합니다. 제 말에는 동의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경기미래교육 파주 캠퍼스가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선 집행률도 보면 2022년도에 75.9 매우 낮은 편이고요. 교육 예산도 2022년도 39억에서 올해는 30억. 교육 인원도 2021년도 29만 명에서 작년에는 19만 명. 그나마 온라인 강의를 제한하면 사실 한 2만 9천 명 정도. 그러면 지금 경기미래교육 파주 캠퍼스 이러한 그 교육적인 부분에서 그 뭔가 변화를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제로에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까? 저는 그 지난 몇 달 전에 저희 그 공유재산 활성화 TF까지 만들어서 좀 검토를 시켰습니다. 안산, 양평,
있는 그 미래교육 캠퍼스, 그다음에 수원의 상생 캠퍼스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다 한번 검토해 보자 이렇게 얘기해서 지시를 했고요. 교육 기능뿐만 아니라 그 역할과 기능을 좀 더 오픈시켜서 광범위하게 좀 찾아보자고 했습니다. 지금 그 TF에서 작업 중에 있는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 지금 그 TF에서 하는 것 자체도 아직까지 이렇게 만족스럽지가 못합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의 임원 본부장 전체 인원이 11명인데 파주 본부장이 지난 4월 사퇴 이후 아직도 공석이잖아요. 그건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파주 미래교육 캠퍼스 본부장 현황을 봤더니 2017년부터 18년 10월 박덕진 본부장부터 해서 2022년 11월부터 2023년 4월 홍석인 본부장 이렇게 4대 이렇게 와 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이렇게 공석으로 놔두는 이유가 혹시 있나요? 본부장 충원해야 됩니다. 아, 해야 근데 됩니까? 네, 네. 뽑히신 분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뽑히고 나서 그 임명을 포기를 해버렸어요. 그런 사정이 있었는데 충원할 겁니다. 그럼 언제쯤이면 충원이 가능할까요? 늦어도 연내에는 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오병곤 행정 1부수사를 단장으로 TF를 구성할 계획이라는 이제 그 공용 재산 관련돼서 활용 방안에 대해서 그런 이제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 TF 구성에 대한 부분을 갖고 계신 의견이 있으면 예,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지금 우리 행정 일부지사를 단장으로 하고 자문위원으로 이제 도정자문위원과 전문가 일부를 좀 포함을 시켰고요. 그리고 이건 제가 특별히 지시를 했는데 해당되는 실국장들을 다 망라를 시켰습니다. 이게 이제 평생교육국 소관이긴 하지만 도시주택실이나 또 사회적 경제국, 또 문화체육관광국 같이 해가지고 5차례에 걸쳐서 공식 회의를 했고 이 위원들이 이 현장을 적어도 한 번 이상씩 다 방문을 해서 같이 그 토론을 하고 제가 쭉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 지사께서 말씀하신 TF에 대한 구성에 대해서 언론 보도에 대한 부분은 연구의 택지개발 소속 공무원과 부동산 분야 그리고 민간 전문가들. 제가 이제 생각한 게 부동산 분야 전문가? 그러면 혹시 영어마을을 다르게 변모시키거나 뭐를 하려고 하시는 건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 파주시하고도 협의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 TF 구성이 파주시도 포함되고 또 같이 가야지. 왜냐하면 이런 부동산 분야에 대한 부분을 한다 보면 이것은 뭐 용도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파주시하고도 같이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단기 정책 연구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 언론 보도에. 그래서 단기 정책이 어떤 건가 했는데 찾아보니까 안에 있는 내부 공무원들로 해서 만들어서 가겠다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내부보다는 지역 실정에 맞는 또 파주시에 맞는 뭐 이분들도 같이 가서 이게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뭔가 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지사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네, 주시고.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지난번 제가 그 파주 캠퍼스에 갔을 적에 회의를 주재하면서 다 둘러보고 파주시도 같이 참여를 해서 좀 의견을 좀 개진하도록 그렇게 당부 말씀을 드렸고 또 파주시장도 아주 적극적 이셨습니다. 앞으로 방향을 내는 데 있어서 지역 사정에 맞는 분도 반드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도 뭐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저도 뭐 도시계획 부동산 학을 또 박사까지도 저도 해봤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자원이 좀 필요하고 시작은 함께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결국 경기 미래 영어마을에 대한 부분을 더 활성화시키고 활용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지역 경제에 대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조금 전에 이제 본부장이 오신다고 하면 정말로 일 잘하는 또 일하는 그리고 일할 수 있는 적임자가 와서 예. 제대로 좀 해주시기를 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 접도구에 관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가 550, 그러니까 5개 도성과 2,670km 지방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법은 도로 구조와 파손 방지와 교통 위험 방지 등을 해서 도로 경계선에 양쪽 5m의 접도구역으로 이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접도구역 내는 원칙으로 토지 형질 변경이나 건축 행위 제한됩니다. 다만 도로시행법에 따라 지구단위 계획이나 뭐 취락지구 또는 교통 위험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법령 정하는 특정 구간에 대해서는 도로관리청이 접도구역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2020년 이후 현재까지 접도구역이 해제된 건 단 3건입니다. 그나마 2건은 지구단위 계획에 의한 것이고
나머지 한 건도 사실 민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접도구역 해제 사유가 적은 것은 애초 법령으로 정한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접도구역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해제 사유는 해당되지만 그냥 일 안 하고 계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제가 이해하고 보고받기로는 경기도의 그 접도 구간이 연장으로 하면 1,700km 있는데 2015년하고 16년에 저희가 한번 그 전체적으로 한번 정비를 한번 했습니다. 그때에 300건 이상으로 330km를 저희가 해제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불필요하거나 합리적이지 않은 접도가 있다면 이제 해제를 하는데,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런 정도로 해서 해제할 정도의 접도가 거의 없다, 이렇게 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접도구역에 대한 부분은 저도 이제 자료를 받았습니다. 2015년부터 17년까지에 대한 자료도 저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접도구역에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시민들,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입니다. 그렇죠. 예, 사실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접도구역이 사실 필요치 없는 곳은 없겠죠. 다만 재량 행위를 해서 그런 접대구역에 대한 부분을, 법령을 아니면 지침을, 이런 게 좀 변할 필요가 있다. 이 지금 만들어 놓은 이 부분이 1990년도 그리고 계속 조금씩 개정하거나 바뀌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사님께서도 2022년도 6월 10일 경기도 위원국도 접도구역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네. 이런 저 매스컴도 있습니다. 또 언론 네, 보도도 네. 있고,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면 법령에 맞거나 법에 많아도 저는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께서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지금 22년하고 23년까지 저희가 재정비를 해서 그땐 두 개서밖에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도로법과 도로법 시행령 또 규칙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혹시 그 규칙 자체를 조금 손을 보거나 아니면 행정 재량으로 조금 더 신축적으로 볼 수 있는 지점이 없냐,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네. 또한 접도구역에 대한 민원이 있을 때 소유자한테 매수 청구권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네. 그런데 매수 청구권이 사실 법령에 의해서 하기에는 너무 힘듭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재량에 대한 부분을 도지사께 제가 이런 부분을 좀 해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네. 하는 겁니다. 잘 뭐 알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워낙 많이 하셔갖고 앞서가갖고 제가 뒤에 할 질문을 다 해주셔갖고 접도구역 정비에 대한 부분, 그럼 저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네, 저희가 의원님 주신 취지에 따라서 잘 검토하겠습니다.